자,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 5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DBMS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동안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는 셈인데요. 자,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주요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DBMS는 상위 기능하고 하부 기능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상위 기능이다, 하부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부르진 않고요. 요 하부는 주로 저장을 담당한다 라고 해서 저장 시스템 내지는 저장 엔진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에 대한 이제 저장을 담당하는데, 그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능들, 부족한 기능들을 더 추가한 그런 이제 파일 시스템의 그 기본 기능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있고, 제일 내부에 제일 고난이도의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 하부에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되는 부분, 이게 저장 시스템 이렇게 부르고요. 이 상위에는 어떤 그 데이터 모델, 우리가 주로 관계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사용하는 이제 표준 언어가 SQL이죠.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을 지원해주는 기능, 그 관계 데이터 모델에 SQL을 처리하니까 SQL을 처리해주는 기능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걸 뭐 SQL 엔진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IBM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맨 처음 이 DBMS에 대한 제품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IBM에서는 하부에 저장 스토리지 서버 시스템, 그래서 저장 시스템, 저장 부 시스템, 저장 시스템 이렇게 RSS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의 릴레이셔널에 따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저장을 담당하는 RSS, 그다음에 요 위에는 RDS, 릴레이셔널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다. 관계 데이터를 다루니까 결국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고, 그때 사용하는 언어니까 RDS라고 IBM에서 불렀고, 뭐 보통 사람들이 SQL을 처리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상위, 하위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DBMS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크게 나눠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이제 최종 사용자, 이 최종 사용자가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캐주얼 사용자라고 하고, 이 캐주얼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대화식으로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요청을 하면 DBMS가 결과를 보여주고,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결과를 받아보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때그때마다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접근하고 검색하고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를 캐주얼 사용자라고 했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을 컴파일 하게 되면 최종 어떤 실행된 프로그램이 있겠죠.
컴파일한 최종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최종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고정적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만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다 그랬죠. 그런 사용자를 초보 사용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파라메트릭 유저 이렇게 했는데 나이브 유저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거나 요 사람들이 끝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했냐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렇게 세 종류의 하나, 둘, 세 종류. 이 사람은 이제 같은 최종 사용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용자들이 있죠. 자, 이 사용자 중에서 맨 먼저 이제 DBA를 한번 보겠습니다. DBA는 응용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 DB에다가 최종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선언해 주는데 그 구조를 정의하는 것을 데이터 정의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것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문장이 데이터 정의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DBA는 주로 데이터 정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를 사용을 해서 뭐를 선언합니까? 개념적 스키마와 이 개념적 스키마를 토대로 외부적 뷰, 외부적 스키마, 그리고 얘를 실제로 저장하면 물리적 스키마, 실제 저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DDL을 통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이 DDL 컴파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받아서 DDL 컴파일러가 번역한 다음에 그 실행 결과는 카탈로그에 저장이 됩니다. 얘는 실제 어떤 데이터가 아니죠. 이 스키마는 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될 DML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틀들이죠. 그것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그 정의를 카탈로그에 저장해 둡니다. 이 카탈로그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 이렇게 부르죠. 이 카탈로그가 더 확대된 개념이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DDL의 결과는 카탈로그 또는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는 외부적 스키마, 개념적 스키마, 물리적 스키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캐주얼 사용자를 보겠습니다. 이 캐주얼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통해 가지고 대화식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뿐만 아니라 이제 검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다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퀘어리라고 불렀네요.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DML을 쿼리라 부르기도 하고 검색하는 것을 쿼리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좁혀서 부르기도 하고 넓혀서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검색을 주로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대화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오면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쿼리 컴파일에서 번역을 해서 그 다음에 최적화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쿼리를 번역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요구가 어떤 걸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부적 스키마에 대한 요청일 테니까 이것을 개념적 스키마에 대한 요청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탈로그 정보가 필요하죠. 외부적 스키마와 개념적 스키마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걸 다시 물리적 스키마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저장된 구조에 대한 거죠. 그 개념적 스키마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카탈로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그랬죠.
이 두 단계의 변환을 거칠 때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빠른 최적의 방법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리를 변환을 했는데 이 최종적으로 이 변환된 지리가 가장 최적인 상태로 변환이 되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행 전략, 실행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이 저장된 DB에다가 실행을 하면 되겠죠. 이 저장 DB에 실행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을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파일에,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곳에 하나씩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캐주얼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지리를 번역하고 두 단계 변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물리적인 스키마에 대한 명령으로 바꾸고 그것에 대해서 최적의 전략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그 준비가 된 거죠. 그럼 그것을 이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에다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DBA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 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네요. 스키마를 정의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용자 권한이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문장이 있죠. 여기서 권한 문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에 대한 이제 권한 문장,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DDL이라고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실행할 수 있게 제어해 준다라고 해서 이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역시 이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역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권한을 체크해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실행하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죠. 응용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일반 호스트 언어의 문장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문장만 딱 뽑아가지고 프리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뽑아서 일반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의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형태로 이 프로그램을 변환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이렇게 해야 C 컴파일러나 자바 컴파일러나 컴파일이 되니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일반 호스트 프로그래밍의 라이브러리 함수로 바꿔주는 이런 번역기를 프리 컴파일러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면 완전한 C 프로그래밍이나 자바 프로그래밍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실제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의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면 실행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네, 나이브 사용자는 바로 이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람이죠. 이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호스트 언어 이제 그 실행 문장을 실행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번역한 것이 있다라고 치면 이 데이터베이스 문장은 DBMS를 통해서 실행이 되겠죠. 이런 DBMS의 내부 실행을 호출하는 문장으로 하려면 이 DML 컴파일러가 원래 있던 프로그램의 DDL 문장을 받아서 실행한 다음에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호스트 프로그램의 프리컴파일러의 그 함수 호출문을 바꿔주고 그걸 컴파일하면 이제 실행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때 실행 단계에 이 DB가 호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DB를 이렇게 실행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이 상위 기능은
사용자의 요청,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문을 받아서 DDL, DML 등등을 실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이 상위 기능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문장으로 요청으로 바뀌어지면 내부 저장 시스템에서 이제 그걸 실제로 복잡한 저장 구조에 맞춰서 복잡한 파일 구조와 복잡한 색인 구조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이거 저장할 때 이 DBMS 내부에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 데이터 사용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성 제어 기능이 있어서 한 프로그램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이 동일한 데이터에 있어서 동시에 막 사용할 때 어떤 표가 여러 장 판매되지 않고 하나씩 처리될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동시성 제어 기능, 고장이 나더라도 제어해주는 백업이나 회복 기능, 이런 기능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토어드 데이터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일 구조라든가 색인이라든가 이런 저장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을 스토어드 데이터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복잡한 파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를 이 저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것이 DBMS고, 이 DBMS의 주요 구성 모듈이 이제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 쓴 걸 어떻게 취소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요 구성 모듈을 이제 한번 정의해 보면 밑에 거부터 먼저 할까요? 실제로 각종 다양한 저장 구조를 제공해주는 모듈, 동시성 제어와 회복 등등의 이런 지원 기능, 그리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요구를 실제로 처리해주는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DDL 컴파일러라든가 DML 컴파일러라든가 최적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DBMS의 주요 구성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은 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좀 잡다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면 이 이하의 내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지금 설명드렸던 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 컴퓨터에서 돌아가느냐, 중앙 집중성이냐, 한 컴퓨터에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여러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 DBMS의 아키텍처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앙 집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컴퓨터 안에서 이 DBMS가 다 실행되는 것을 중앙 집중식이라고 하고, 그거하고 또 다른 종류는 이제 분산 DBMS인데,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 여러 컴퓨터가 협력하면서 처리하는 것을 분산 컴퓨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DBMS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중앙 집중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분산 컴퓨터는 다시 2계층 분산 컴퓨터에 여러 가지 분산 방법이 있는데, 이게 너무 다양하면 이 시스템 만들기가 어려워지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 형태로 분산을 시킨 이런 분산 방법이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기능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DBMS 기능이 이게 하나의 DBMS 기능인데, 서버 기능이 있고, 이 서버 컴퓨터에서 이제 실제로 물리적 저장 구조까지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기 하위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DBMS의 하위 기능, 상위 기능, 이렇게 이제 서버의 주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 DBMS의 상위 기능 중에 일부는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 컴퓨터가 기능을 나눠서 실행하게 되면
병렬로 동시에 처리되니까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형태로 이렇게 분산시킨 것을 널리 사용하는데, 이것을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산되어 있는 것이 계층이 두 개로 되어 있죠. 클라이언트 계층, 서버 계층.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2계층, 2티어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티어 구조로 이렇게 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계층으로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3티어 구조 이렇게 부르는데, 자세히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데이터베이스 기본 개념을 배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걸 알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참고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3개 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위에 서버 기능이 있습니다. 서버 컴퓨터가 있고 상위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중간에 응용 서버라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버, 흔히 와스, 이 클라이언트들이 웹 환경에서 많이 동작되니까 웹 환경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와스라고 부르는 이 중간 서버가 있어서 얘네들이 몇 개의 클라이언트들을 지원하고, 또 다른 와스가 있어서 얘네들은 또 몇 개를 지원해주고, 이 와스는 서버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클라이언트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3티어 구조를 널리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3계층으로 나눠져 있느냐 2계층으로 나눠져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산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DBMS가 동작되는 이 컴퓨터가 하나냐 여러 개냐에 따른 어떤 그 분류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이 DBMS를 분류하는 분류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DBMS를 분류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느냐 해서 그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을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에는 계층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 모델, 뭐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층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면 계층 DBMS,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데이터 DBMS, 관계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면 관계 DBMS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데이터 모델을 뭘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뭐 거의 계층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100% 관계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니까 사실은 뭐 DBMS 분류라고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게 된 거죠. 관계 데이터 모델 이후에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 후에 나왔다가 거의 이제 사라져 버렸고, 관계 데이터 모델을 하는 회사들이 객체 지향 기능을 추가한 객체 기능도 제공해주는 관계 데이터 모델, 요게 이제 최신 제품들이 요 제품을 사용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관계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고, 객체 지향 기능은 이제 부가적인 기능으로 추가로 제공하는 거라서 모든 내부의 동작 메커니즘은 관계 데이터 모델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우리는 그냥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데이터베이스 시간에는 관계 데이터 모델만 배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 데이터 모델의 역사, 이게 이제 뭐 책에 나와 있어서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에는 계층 데이터 모델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 나왔다가, 이 계층 데이터 모델을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든 것이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라서 너무 복잡해서 좀 더 단순화하자라고 해서 관계 데이터 모델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새로운 이제 복잡한 응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성공하지 못했고, 관계 데이터 모델을 에다가 객체 지향 기능, 객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주는 이런 모델, 이걸 흔히 이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다 그래서 흔히 OR 데이터 모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가장 최신 모델이다. 그렇지만 90% 이상
대부분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거의 모든 DBMS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의 모든 내용을 마치고요. 과제물을 좀 소개한 다음에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주차의 과제물은 2장 지금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3주차에 배웠는데 이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다음 용어들을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물의 번호가 6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전반부에 5개의 용어가 과제물이 2주차에 먼저 나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가 요 용어 설명하는 부분의 한 절반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걸 이제 한꺼번에 2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번호를 6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후반부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뒷부분에 보면 좀 잡다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 배운 내용은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는 개념, 데이터 조작이라고 하는 개념, 질이어, 그리고 이 DML을 사용하는 방식이 대화식 또는 독립적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내장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데이터 사전이라는 게 있었죠. 예전에 어떤 시험에 보면 5급 공무원 시험입니다만 DBMS의 주요 모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험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만 DBMS의 주요 구성 모듈, 아까 앞에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는 문제도 5급이니까 사무관 시험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거 나온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요 구성 모듈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간단한 용어 설명의 과제로 내기가 좀 그래서 과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도 좀 2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장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